잘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또 선생님의 교단에 올라와 있는 선생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한 15년 전에 저의 사진입니다. 이제 종종 아들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15년 전에 제 사진. 한 20년 혹은 30년 그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그 육아를 했었을 때의 그 기분으로 한번 제 이야기를 쭉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의 3대 교육특구 트라이앵글의 이제 서쪽을 담당하고 있는 저 목동 학군으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오게 됩니다. 물론 저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양천구에서 이제 제 어떤 삶이 시작됐는데요. 행복했습니다. 네, 보시면 항상 이제 놀면서도 전교 한 10위권 안에서 이제 성적이 나오고 3년 내내 국장 이제 반장도 하고 방송부장 활동도 하면서 탄탄대로를 이제 걷게 됩니다. 이제 또 목동이다 보니까 주변에 또 학원가가 많아가지고 이런 이제 조금 어렵던 신념을 이제 갖게 됐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구나. 이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뭐 이런 데 나와야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렴풋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년을 정말 행복하게 또 이제 지내면서 다음 스텝으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당시에는 이제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였어요. 천안에 있는 야구 명문 이제 북일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입학을 하게 돼서 이제 이제 드디어 내가 가고 싶었던 명문대학교에 가서 나도 성공해야지라는 이제 꿈을 안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그 중학교 때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입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또 친구들이 모였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수행평가, 내신, 정시 뭐 이렇게 해서 고민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플랜을 세워가지고 이대로만 가면은 내 인생은 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16시간 동안 이제 뭐 공부를 평균입니다. 주말에는 뭐 18시간, 20시간까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내가 천재들은 따로 있었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점점 노력은 노력대로 더 하는데 점점 성적은 더 떨어지고 조금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로 이제 정말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정말 성적이 떨어진다 그것 하나뿐이었는데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어렴풋한 어떤 신념,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게 대학을 못 가면 인생이 망한다고 이제 조금 더 가슴 한켠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밤마다 정말 울면서 잤던 기억이 많이 있고요. 특히 또 시험이 끝나고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는 정말로 그때 탈모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하루하루 견디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인 건가? 조금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약간의 희망의 불빛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거꾸로 교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거꾸로 교실은 정말 말 그대로 거꾸로 교실인데요.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요. 집에 가서 강의에 대한 숙제를 하는데요. 근데 거꾸로 교실은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미리 강의를 보고 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영상으로 만들어주신 강의를 보고 학교에서는 숙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근데 혼자서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다 같이 그 관련된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뭐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마지막은 결과물을 분석, 정리하고 영상으로 기록해서 함께 공유하는 일입니다.
수업의 마지막은 결과물을 분석, 정리하고 영상으로 기록해서 함께 공유하는 일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교과 과정의 지식뿐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 협력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는가 이상으로 왜, 어떻게 배우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잘 쓸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지금 시험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게 되면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재밌어지니까 계속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물을 배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거 하면서. 그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저도 못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이제 찾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는지는 그 방법도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기대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저에게 희망의 불빛을 좀 주셨던 그 생명과학 선생님이셨는데요. 실제로 거의 모든 수업이 이렇게 활동 위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협력해야지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명과학을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었어요. 이게 너무 암기할 게 많고 의미를 못 찾겠는데 그게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이제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수시를 지원할 때도 6개 모두 다 이제 생명과학과로 이제 지원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 안에서는 아이들의 수업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죠. 우선 지필고사 비중을 대폭 줄였습니다. 평소 활동을 반영하는 수행평가 70%에 지필고사 30%, 그 시험조차 100% 서술형 타격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위에 70%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전부 다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됐던 활동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분명히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듣는 시간만 있었는데 이 시간 안에 친구들하고 다 같이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제가 정말 좋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대한 저의 의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 과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지 시험 본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평가절하되는 그런 기분이 또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수업 시간 안에서 내가 하는 활동들을 평가 반영으로 돼가지고 평가가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좀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제 학교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게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됐다는 부분에서 제 삶이 학교의 제 삶이 매우 행복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글이나 일론 머스크,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다양한 이런 스타트업들이 더 이상 이제 대학교 신규 직원들을 뽑을 때 대학교를 안 보겠다. 좋은 대라고 이제 뽑아봤더니 일을 잘 못하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기사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대학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내가 믿을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역량을 길러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5가지 역량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수업 방식에서는 소통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을 기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라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이 5가지 능력은 결국 이렇게 하나의 역량으로 이제 집결되더라고요.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그냥 친구들과 다 같이 문제 해결 능력 하는 능력 있으면은 내가 굳이 대학교 이름 없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때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으로 시작을 해서 전국구로 이제 판을 벌리게 되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국기고등학교 이승입니다.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하우스 스토리 아웃사이드 줄여서 하우스 SOS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문제집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처음 시작은 학교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과학원 문제 만들기 강좌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친구에 맞춰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그 문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또 만들었던 친구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 만들었던 문제를 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한 학기가 흘러서 이제 부대가 서로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만들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모아서 문제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문제집을 밑부분을 쭉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한번 공유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문제 만들기 프로젝트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참여,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방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친구들 간에,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친구들 간의 그 어떤 사교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검수를 받는 부분에서 전국에 있는 많은 검토위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감수 항목들을 보고 되게 많은 감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PPT에 보시는 것이 이제 완성된 그 이북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각각 단원별로 들어가 있을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고, 또 그 문제 아래는 이렇게 직접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풀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배치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그날 배웠던 목차를 중심으로 가지고 우리가 직접 수능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활동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걸 엮어가지고 우리가 문제집을 한번 출판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시작했는데, 이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공부의 시작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알아가는 것부터 공부에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럼 이거 좋은 거 알았는데 이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보자 해서 전국에 50개의 이제 고등학교 연락을 사실 연락한 건 한 150개 되는데 그 중에 답변 온 게 한 50개 정도였고, 그래서 50개의 친구들이 모여서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구과학, 물리,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 과목들까지 해가지고 서로 문제를 만들고 서로 문제를 검토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서로 풀면서 학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일련의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이제 고등학교 활동이 전 마무리되는데요. 그렇게 이걸 고등학교 때 이제 좋은 경험하고 이제 대학교 가서 성공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부모님의 기대와는 부모님이 그 목동으로 이사 갔었을 때 심정이 아주 반하는 그런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전액제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 합격을 했는데,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그 거꾸로 교실이라는 그 솔루션을 만든 단체에서 모든 과목을 거꾸로 수업을 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 과목만 했는데 이렇게 재밌었는데 이거 전부 다 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싶어서 그냥 대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통보했죠. 통보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거꾸로 캠퍼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11명에서 시작한 비인가 이제 학교였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이제 전 약간 근로장학생처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거꾸로 캠퍼스에서 하고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풀어서 이제 펀딩을 받는 그런 경험도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있어서 그 어깨너머로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하면서 어떻게 영상을 가지고 노는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실력을 좀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거꾸로 캠퍼스를 다니면서 이제 OECD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 교육에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을 할까에서 듣고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어떤 발전을 저희 거꾸로서 이제 거꾸로 캠퍼스에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기존 학교 시스템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I was surprised because the key competencies for 21st century, which were
had a worse relationship with my friends. Counseling teacher said to me, you should do the session to see after. My school life was totally in one habit. Surprisingly, the best thing that I could develop was the communication skill, which was actually I didn't need at my previous school before because I had no idea where the skills would be used and had no chance to express myself. Moreover, I finding myself in a student agency because thanks to the flexible learning environment and maximizing the initiative of learning. 네, 가서 발표하고 얘기 듣고 해보니까 잘 먹고 잘 난 유럽이나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다 비슷한 고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믿을 게 이제 나밖에 없구나라는 좀 확신이 생겼던 그런 사실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나이가 또 차고 있어서 이제 버클로시를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고 버클로 캠퍼스와 미래교육을 통해서 그럼 다음은 어떤 의사결정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심정으로 한번 보시면은 좀 심란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그 수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학교도 지금 다 붙어놓고 떨어뜨렸는데 지금 또 갈 데가 없네 했을 때 희성처럼 등장했던 곳이 바로 이제 아쇼카라는 단체입니다. 아쇼카는 사회적 기업가